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장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 대결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비싼 집값과 인구 감소 문제가 주요 이슈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3년 전 개관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휴관을 하게 됐습니다. 군산시가 잡음이 일고 있는 대한역사연구소에 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시는 이 연구소가 기탁한 1,600여 점의 유물도 돌려줘야 합니다. 익산의 한 주택조합이 과장 허위 광고 혐의로 고발되고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익산시는 A조합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4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군산의 양봉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체험을 통해 꿀벌의 환경 기능을 알게 되고 양봉 생산물도 얻을 수 있는 데다 양봉 농가도 도울 수 있어 일석삼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공약 대결이 뜨겁습니다. 출마자마자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 발전 등을 외치는 가운데 높은 집값과 인구 감소 문제가 주요 이슈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공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주자인 조용식, 정원율, 최정호 예비후보를 포함해 무소속 박경철, 이명택 예비후보가 자신들의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을 보면 KTX 익산역 개발을 비롯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 그리고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분야도 총론적으로 보면 백제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비슷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역사도시 프로젝트, 정원율 예비후보는 워라벨 생태친화 명품도시, 최정호 예비후보는 365일 신명나는 축제 활력도시, 박경철 예비후보는 친환경 트램 관광열차 구축, 이명택 예비후보는 고품격 역사문화도시 조성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안정과 인구 감소 문제를 놓고서는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삼선 도전에 나선 정원율 예비후보는 특정 일부 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일축하고 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을 위해 만경강 수변도시 등을 통한 아파트 공급 물량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아파트도 브랜드나 지역이나 여러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한두 지역이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익산시 전체가 높았다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이고. 반면 경쟁자들은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 정책이 가져온 폐해라며 초과이익 환수와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TF팀을 만들어서 모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한테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정책. 우리 공공용지 아파트를 진다든지 그 수익을 분담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신혼부부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인허가로 주거 환경은 더욱 황폐해지고 집값은 전북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되어 투기꾼들만 살판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 기능과 복지 확대, 의료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말 익산 인구는 27만 7,151명으로 정원율 시장이 취임한 2016년 4월 30만 1,285명에 비하면 2만 4,13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율 예비후보는 한때 급속한 인구 감소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전북 지역 평균 감소율과 차이가 없을 만큼 안정화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인가요? 한 달에 한 600명 정도 인구가 줄어들다가 19년도에 500명 선, 그리고 400명 선으로 작년에 이제 300명대로 가면서 전라북도 평균 인구 감소율하고 같아졌습니다. 그걸. 경쟁 구도가 드러나면서 공약과 정책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익산시장 선거. 그러면서도 주거 안정과 인구 유출 해결이 최대 이슈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각 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오는 7일까지 후보 공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1차 컷오프와 경선에 돌입한 뒤 이달 말까지는 후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도당도 오는 8일까지 후보를 공모합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7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맞아 무소속 이명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호 공약으로는 최저임금 11,000원 도시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굴뚝 없는 스마트 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 자유도시 조성, 안심 주거 환경 도시 조성, 고품격 역사 문화 도시 조성, 맛있는 6차 산업도시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중심 경제도시와 차별 없는 교육도시 등도 제시했습니다.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을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은 창인동 중앙시장 수해 원인은 인재로 밝혀진 바 있다며 재난 감시 안전 시스템 등을 통해 익산 시민이 재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이 밤거리를 걸어도 두렵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하고 아동 안전 지킴 및 추가 배치, 교통 시스템 개선 등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군산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강임준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앱 2탄으로 공부를 도와주는 공공학습 앱, 공부의 명수를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 15,000명의 중고생과 청소년에게 무상 시내버스 요금을 추진하겠다며 도교육청과 다른 지자체가 협력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중고생 1,000명에게 자기개발 연수비 30만 원 지원과 군산 예술의 전당에 숲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유성엽 전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새만금 메가시티는 장밋빛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유성엽 전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가시티를 거론하려면 현재 인구 8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과 김제, 부안의 인구를 다 합쳐도 50만 명이 안 되는데 3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은 정부의 사업 추진 지연에 핑계거리만 줄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안으로는 중앙정부 직할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지정과 실행을 제시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학습비 부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교육 복지망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신설, 학습 지원비 확대 등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총 398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10만 원의 학습 지원비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군산시가 3년 전 26억 원을 들여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위탁을 맡고 있는 대한역사연구소의 잡음이 일면서 군산시가 재위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역사연구소가 기탁한 1,600여 점의 유물을 돌려줘야 하고 이달 말 위탁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침탈의 역사가 전시되고 있는 군산역사관. 3년 전 대한역사연구소가 군산시로부터 한 해 2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역사연구소가 동국사에서 보관하던 유물과 자료를 군산시에 기증하고 기탁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이면 휴가 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역사연구소가 지난달 중순 기탁한 1,600여 점의 유물과 자료를 돌려달라고 반환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역사연구소가 동국사에서 일할 당시 보물인 발원문이 사라지고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잡음이 일었던 게 수탁 포기의 이유입니다. 대한역사연구소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에 휘말리면서 군산시에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에 반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군산시는 기탁유물 1,600여 점은 돌려주고 민간유탁 대신 직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물 관련 때문에 대한역사연구소하고 동국사하고 조금 분쟁이 있다고 그렇게 듣고 위탁 절차를 좀 하는 거는 좀 고민해보자. 종료되면 거기를 이제 2층도 정비를 해가지고 전시를 하든지 저희는 이제 위탁은 이제 절차를 좀 중지하고 정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전시관 일부의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끝나고 전시 공간으로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위탁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당분간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직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문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을 연 지 3년 만에 휴관에 들어가는 군산역사관. 절반 이상의 유물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정상 운영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공공 배달앱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 배달앱 운영과 관련해 군산시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공 배달앱이 있는 전국 21개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시만 직접 운영하는 게 공공데이터법에 접촉된다는 겁니다. 또 민간사업과 유사하고 민간사업 부문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나 민간 위탁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못난이 농산물 유통을 통한 농가소득 개척에 나섰습니다. 군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는 최근 못난이 농산물 전문 유통업체인 올투 딜리셔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배추와 무, 친환경 농산물 캠핑 꾸러미 공급을 진행합니다. 못난이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상처가 난 것으로 급식에 적합하지 않아 그동안 폐기됐던 농산물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를 추진합니다. 철거 대상은 정읍과 김제, 부안지역 축사 13곳으로 면적은 10,000제곱미터입니다. 김제 지역 7,000제곱미터 부지는 철거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고 정읍과 부안 지역 3,000제곱미터는 공사 전 설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도는 10억 3천만 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까지 축사 철거를 마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도 시행합니다. 기본 보장 항목은 폭발과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군별 특성에 따라 농기계 사고와 야생동물 상해, 성폭력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등도 추가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민안전보험 제도는 도민 누구나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익산의 한 주택조합이 과장 허위 광고 혐의로 고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익산시는 A조합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천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가입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송악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를 안내하는 플래카드가 사무실 앞에 걸려 있습니다. 익산시가 A주택조합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플래카드를 게시한 겁니다. 시에 접수된 A조합 관련 민원은 2가지.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다는 점과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일반 분양처럼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 설립 후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데도 A조합은 홍보관과 전단지에 특정 건설사를 시공 예정사로 표기해 시공사가 선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조합원 모집 시 모델하우스나 청약 등 문구를 사용하고 홍보물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일반 분양으로 오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조사 결과 A조합이 주택법 제11조의 5, 제1항과 2항, 허위 과장 광고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법 현수막 게시 사항까지 포함해 A조합에 3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조합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4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내 이론에 뭐 불법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프랑카드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첨돼 있고 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도 허위 과정이 있어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A조합은 현수막 게시는 인정하면서도 허위 과장 광고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건설사가 등장하는 전단지와 홍보물마다 시공 예정사라는 문구를 적었기 때문에 시공사를 확정했다고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홍보관과 전단지에 등장하는 특정 건설사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시공 예정사로 표기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조합 가입 시 시민들의 꼼꼼한 확인을 당부하는 한편 주택조합 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를 본 시민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가입 계약서라든가 조합 규약 이런 불리한 이런 규약 사항은 없는지 그걸 좀 명확히 확인하시고 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또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익산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혼란을 겪을 요소가 많은 만큼 시민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만 6,1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6만 6,108명, 해외 유입 2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2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0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7,662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25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4,210명, 익산 1,687명, 군산 1,38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2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43%입니다. 재택치료자는 42,278명입니다. 군산시가 양봉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양봉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봉 농가는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은 색다른 경험과 함께 안전한 양봉 생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 나포면에 있는 양봉 농가입니다. 늘어선 벌통에 수많은 벌들이 모여 있고 한쪽에서는 벌을 사육하기 위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올해 이곳에서 군산 시민들이 직접 양봉을 체험하고 나만의 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월부터 양봉 체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4월 중순부터 주말마다 진행하며 오는 7월까지 양봉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SNS를 통해 꿀벌의 상태, 관리 방법 등 양봉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을 키우는 과정, 그다음에 꿀을 뜨는 과정, 그다음에 화분을 받는 과정, 또 로열 젤리를 생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양봉 생산물이 나올 시기가 되면 수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꿀과 화분, 로열 젤리 등 다양한 생산물을 받게 됩니다. 수확물은 군산 양봉협회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군산시는 양봉 체험으로 시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양봉 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참가비보다 2배 높은 양봉 생산물을 받아갈 수 있어 체험과 수확물 두 가지 모두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직접 생산하신 30만 원 상당의 꿀과 로얄 젤리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마음이 달라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벌의 개체수가 줄어들어 양봉업이 위축된 가운데 시는 이번 체험으로 양봉 농가가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께서 꿀벌의 소중함도 느끼고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힐링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한 체험으로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겠다는 군산 양봉 체험. 생태계 보전과 양봉업 부흥이라는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지난 2차 계절관리제 2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생일수도 2차 대비 나쁨 일수는 21일에서 24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좋음 일수는 30일에서 41일로 37% 증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산은 2차 2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서 2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익산은 같은 기간 29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서 2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50대가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40분쯤 나운동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B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4시간여 만에 붙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적 이익 추구에 몰두한 부안군수의 비리를 철저히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부안군수가 지난 2019년 6천여 제곱미터의 농지에 태양광 허가를 내주기 전에 부인 명의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군수는 청원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관계당국이 6일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와 노동청은 6일 현대차 사망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1시쯤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도내에서 불법적으로 훼손된 산림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산림 훼손 의심 지역 100개소를 점검해 불법 훼손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창고,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 설치와 농경지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무단 벌채 등입니다. 위반 행위자에게는 원산 복구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시가 원예 산업 종합평가에서 또다시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예 산업 종합계획 이행 실적 연차 평가에서 익산시는 A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익산시는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조직화 출하와 통합 마케팅 출하 참여도, 통합 마케팅 확대 등 3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익산시의 원예 농산물 판매 실적은 지난 2020년 380억 원에서 1년 후에는 20% 이상 늘어난 4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 생태 환경 체험을 위한 에코 탐사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 생태관광협의체는 지난 2일 백제 무왕릉과 금마 저수지 일대에서 에코 탐사단을 진행했습니다. 에코 탐사단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서동 생태관광지의 생태 환경을 관찰하고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익산시와 함께 생태 환경 활동가 양성, 생태 체험 여행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은 여성의 복지 증진과 인권보호,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선정은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인피면 착한 가게 1호점으로 선정돼 매달 기부해온 황토코리아 협동조합이 후원금을 증액시키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군산 흥남동 지역협의체가 내 고향 족발을 착한 가게 33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20도로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5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